포털에서 난리난 화제의 김혜령 기자. 황교안 대 김진태 당권 도전 빅매치 성사되나? 최근 단두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격 인상의 요인으로는 대외악재보다 대내악재, 즉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조사관의 폭로로 정의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까발려짐과 동시에 사상 최악의 기업 투자자조와 극심한 실업난으로 문재인 때문에 못 살겠다며 단두대를 수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단두대 제작업체들이 무료로 줄 수도 있다고 통큰 기부도 천명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이왕 경제 이야기 나왔으니 온라인 민심도 살펴볼까요? 박 대통령 때 착공한 삼성전자 평택공장 반도체 덕에 요즘 그나마 수출이 버티고 있는데 특검작자들이 그게 특혜라고 재단 출연금을 뇌물죄로 엮었다. 어이없는 이재용이 수십조짜리 투자를 하는데 정부가 부탁하면 했지 우리가 부탁할 게 뭐가 있나 항변. 그러자 특검작자들이 공소장 변경, 대표 선수 말 한마리 제공이 승계작업 후계자 위상 강화를 위한 포괄적 묵시적 청탁 뇌물죄라고 엮었다. 더구나 삼성 합병을 엮은 국민연금 억지 판결로 외국 투기 자본에 1조 물어주게 생겼다. 근데 그 흔한 MOU 하나 없는 그 XX 낯짝도 두껍지. 자기가 해외 준공식은 왜 가나라고 조소하고 조롱하는 네티즌 글이 많은 공감 추천을 받으며 베스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어제 문재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조선일보 정우성 기자보다 더 화제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이 웃으며 빨간 머플러를 착용한 여성 기자를 지목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목받은 여성 기자는 이후 아주 당찬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 그 모두 발언을 보면은 그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거 또 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김혜령 기자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부성 질문이나 던지는 기자들이 부지기수인 데 반하여 김혜령 기자의 돌직구 질문에 온라인 네티즌은 바로 내가 문재인에게 던지고픈 질문이라며 가시혜령 기자님 오늘 정말 엄동설한 자갈밭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난 한떨기 눈고송이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를 위해 열심히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팅이라는 응원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1월 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상정한 비핵화의 개념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북한이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 해구산 제거까지 포함된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였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후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남북경협특위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인가, 북한이 이야기하는 식의 비핵화인가를 묻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얘기하는 식의 비핵화는 아니다. 저희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도 한반도 비핵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가 서로 다른 개념임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작년 3월 대북 특사단장 자격으로 김정은을 만나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란 말을 들었다.
이후 이를 근거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명균 장관은 취지는 동의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다라며 협상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측면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1900여 명이 하나요를 클릭하며 비핵화라는 말장난만 계속한 거네. 지금까지 위장평화쇼였다는 거 인정하는 건가라며 성토일색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중 한 네티즌은 북한은 핵을 보유했다고 전 세계에 천명했다. 그렇다면 비핵화란 무슨 뜻일까? 북은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 발짝도 물러난 적이 없다. 북이 핵을 갖는 궁극의 목표는 남한을 미국 영향권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변한 게 없는데 북한 핵을 두려워한 국민의 감정을 부추겨 마치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것처럼 쇼를 펼친 것이다. 과거 반미 주장이 세력화하면서 북의 의중에 동조한 결과일 뿐이다. 북의 비핵화는 침몰할 가능성에서 단 한 번도 변침을 한 적 없다는 것이다. 팩트는 우리는 집권 세력이 바뀌고 국민은 상당수 젖어 있다는 것이다라고 친북 좌파 정수리의 전곡을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지난 11일 월간 조선은 이동복 북한민주화 포럼 대표는 심유경의 말로를 달려가는 문재인의 대북 특사 외교 칼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선봉장 고니시 유키나가와 공모해 명조선, 일본 삼국을 속여 거짓 평화협상 중재자를 자처하다가 실체가 탄로나 처형된 명나라 사람 심유경의 특사단을 비유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의용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국민을 속인 심유경과 같은 작자로 비유되는 순간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1월 7일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정인을 신돈에 빗대었습니다. 영도자 김정은한테 북한 인권 얘기하려면 그분의 신뢰부터 얻어야 한다. 그럼 김정은의 신뢰는 어떻게 얻지? 그분이 불편해하는 북핵 폐기를 세게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부터 살살 무장 해제하고 규제 풀어줘야 한다. 이게 문정인의 주장이다. 좋다.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우리부터 무장 해제하고 규제 풀어주면 그 다음은 우시. 핵폐기 압박 수단 상실. 김정은의 대한민국 접수. 상식 있는 사람은 문정인의 요설대로 따라가면 이 코스의 종착점이 뻔하다는 거 다 안다. 근데 골빈 대한민국의 30대에서 40대는 이 얘기에 혹한다. 유시민은 나이도 한갑인데 혹한다. 문재인은 내일 모레면 칠순인데 혹한다. 이 친구들 김정은 치하에서 일주일이나 살 수 있을까? 자유 대한민국인이 그런 소리를 막 할 수 있다는 걸 알려나? 암튼 나는 문정인을 보면 고려 말의 신돈 생각난다. 망해가는 나라에 기름을 붓는 자기 권력 유지에 자신이 없던 공민왕은 신돈의 요설에 혹한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신돈유의 요설이 통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온라인 매체 미디어팬은 지난 2016년 10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이 중헌디라며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의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라는 문재인의 말을 빗대어 과거 친일시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주장한 이완용과 비교했습니다. 문재인의 과거 말은 자유수호를 위해 6.25 전쟁에 참전한 세계 수많은 젊은 순국용사들을 바보로 만드는 말입니다. 문재인의 주장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차라리 전쟁보다 공산주의로 살아가는 편이 낫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국민들이 과연 이 말에 동의할까요?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자유는 지킬 가치가 있기에 피를 흘려 지켜낸 것입니다. 문재인의 말에 동의한다면 이완용의 말에도 대한민국은 동의하는 겁니까? 어느새 대한민국에서는 현대판 심유경, 신돈, 이완용 같은 작자들이 설치며 나라를 망국으로 빠져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도 분노를 집안에 고이 모셔두실렵니까? 10월 10일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의안과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 공무원 불법 사찰과 민간기업, 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 손실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이자 당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국당 의원 전원인 112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당은 이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 과정에서 원내 교섭 단체 중 여당을 배제했습니다. 한국당은 특검법에 대통령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1월 9일 매일신문은 범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정치 무대에 올라설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 등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입장 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친박계 국회의원은 최근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친박계 의원도 황 전 총리가 이른 시일 안에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직접 알릴 생각인 것으로 안다며 한국당 전당대회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와 더 이상 저울질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오면 자유한국당 당권 빅매치는 황교안 대 김진태 대결 구도가 아닐까 분석해봅니다. 정우택이나 김성태, 그리고 어디서 처박혀 있다가 굴러들어온 오세훈이 당권 도전한다니 좀 많이 웃깁니다. 오리디아님, 구동묘님, 김근영님, 김주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